3단원 대기와 해양의 변화 2. 태풍과 날씨.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열대저기압, 태풍입니다. 학습 목표 1. 태풍의 발생, 이동, 소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태풍이 통과할 때 날씨 변화를 일기도와 위성 영상 해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3. 태풍이 우리나라에 주는 피해와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파도가 평소보다 높네. 태풍이 다가오면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해안 지역에서는 해일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태풍의 피해는 내륙 지역보다 섬이나 해안 지역에서 더 크게 발생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태풍은 해수로부터 증발한 수증기가 응결할 때 발생되는 응결열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태풍이 내륙으로 이동하게 되면 수증기의 공급이 차단되어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결국은 소멸하게 됩니다. 수온이 높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열대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북태평양의 서쪽에서 발생해서 중심 부근의 순간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인 것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것은 태풍, 북미 연안에서 발생한 것을 허리케인, 인도양 호주 북부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이클론이라고 말하며 모두 다 동일한 열대 저기압입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열대 해상에서 생성된 정란운에서 방출되는 응결열입니다.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태풍의 이동 경로는 발생 초기에는 서쪽이나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북위 25도에서 30도 부근에 도달하면 포물선을 그리며 북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태풍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저기압성 공기의 소용돌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도에서는 지구 자전에 의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기의 소용돌이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도 해수는 수온은 높지만 태풍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한 태풍이 처음에는 무역풍을 타고 북서쪽을 향해서 움직이다가 전양점을 지나 편서풍을 타고 북동쪽으로 이동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지역을 위험반원이라고 하며 왼쪽 지역을 안전반원 또는 항해할 수 있다라는 뜻의 가항반원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지역은 태풍의 이동하는 방향이 태풍 내 바람 및 지상의 바람과 풍향이 같기 때문에 풍속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반면에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지역은 태풍의 이동 방향이 태풍 내의 바람 및 지상의 바람과 풍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풍속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반원에 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안전반원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지름은 200km에서 1500km로 다양하며 평균 높이는 약 15km입니다. 태풍은 중심 기압과 가장자리의 기압의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태풍의 중심 쪽으로 모여든 공기는 상승해서 정란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태풍의 중심에서 약 50km 이내에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서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한 구간을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태풍의 눈 바깥에는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정라눈이 발달하고 거대한 눈벽이 형성됩니다. 태풍의 눈벽 주변에는 저근형 구름으로 이루어진 나선 모양의 구름띠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에 태풍이 가까이 접근해서 이동해 갈 때에 기압과 풍속 그리고 풍향 등의 기상 요소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이 지역은 풍향이 동풍에서 남풍 그리고 서풍으로 차례대로 변해갔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였고, 그래서 태풍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지역, 즉 위험 반원에 속했던 지역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압의 변화를 보면 8월 28일 11시경에 가장 기압값이 낮았고, 같은 시간에 바람의 세기가 가장 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태풍의 중심이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는 8월 28일 11시쯤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에 보이는 곳이 태풍의 눈이고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하는 태풍의 눈에는 정라눈도 발달하지 않고 맑은 날씨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눈벽에서부터는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정라눈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태풍의 중심을 향해서 모여든 공기는 강한 상승 기류로 상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태풍의 상층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주변으로 불어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풍속과 기압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태풍은 온대저기압과는 다르게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 일기도상에서는 등압선이 동심원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면 거대한 구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감겨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중심부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다가오면 풍속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위험 반원에서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안전 반원에서는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태풍의 중심이 A, B, C점의 위치로 점차 변해간다고 했을 때 태풍의 오른 반원에 속하는 Q점에서의 부는 바람의 방향은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의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반면에 태풍의 안전 반원인 P점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각각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의 방향으로,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림은 태풍 차바의 일기도입니다. 태풍 차바의 위성 영상입니다. 태풍 차바의 이동 경로입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지역에서는 강풍이나 해일, 호우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조시에 태풍이 육지에 상륙할 때는 해수면 상승폭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늘 해로운 것만은 아니죠. 태풍은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해주는 수자원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1994년 여름은 가뭄이 극심했었는데 그나마 그 가뭄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것이 태풍 덕우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효자 태풍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태풍은 저위도 지방에 쌓인 대기 중의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운반해 지구상의 남과 북의 온도를 균형 있게 유지시켜줍니다. 온도 조절이 잘 안 돼 이상 기온이 생기고 기후 변동이 생겨서 생태계에 큰 이변이 생길 수도 있는데 태풍이 이를 막아주는 거죠. 태풍의 움직임으로 해수가 뒤섞이고 순환하게 되는데 이때 영양이 풍부한 저온의 바닷물이 올라오고 플랑크톤을 분해시켜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역할도 합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들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한 해 평균 3개 정도이며 주로 7월에서 9월에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합니다. 태풍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열을 고위도로 수송해주고 여름철 가뭄과 더위를 해소시켜주기도 합니다. 또한 해수의 용승을 일으키기 때문에 산소와 영양염류를 공급해줌으로써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듯 태풍은 가뭄을 해결하고 해수를 혼합시켜서 해양 오염을 해소하는 역할도 하지만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고 가옥, 건축물, 시설 등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하며 결국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풍의 발생과 이동, 태풍의 구조와 날씨,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태풍의 에너지원은 무엇인가? 네, 증발한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 방울로 변하면서 발생되는 응결열입니다. 2번,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 지역이 왼쪽 지역보다 풍속이 더 강한 까닭은 무엇인가?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은 태풍의 이동 방향과 태풍 내 바람의 회전 방향이 같기 때문입니다.